안녕하세요. 나타샤와 함께하는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오페라의 유령 3부입니다. 2부에서는 전 매니저 언태의 특별 축하 공연이 성황리에 끝이 나고 혼신을 다하여 노래를 부른 크리스티는 기절을 하고 분장실로 실려갑니다. 그날 관중석에 라울이 그의 형과 와 있었는데요. 라울은 분장실로 그녀를 찾아갔다가 방 안에서 의문의 남자와 크리스틴이 하는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에릭은 크리스틴 앞에 나타난 라울의 등장에 질투를 하면서 그녀를 지하방으로 납치하다가 풀어주기도 합니다. 크리스틴과 라울의 사랑은 애틋해지고 에릭의 방해는 계속됩니다. 한편 오페라 하우스에 새로 부임한 2명의 매니저들은 오페라의 유령의 정체를 믿지 않고 그가 요구하는 것을 무시해버려 그의 분노를 삽니다. 나타샤와 함께하는 책 여행, 오페라 하우스에서 일어날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보세요. 제5장 크리스틴 실종되다. 크리스틴과 라울은 에릭을 피해 오페라 하우스를 달리고 또 달렸다. 갑자기 한 남자가 그들이 가는 길을 가로막았다. 그의 피부는 거무스름했고 중동 국가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리로 내려가시오. 그가 말했다. 그들은 그 남자가 가리킨 방향으로 갔다. 마침내 그들은 크리스틴의 분장실에 도착했다. 그 사람은 누구요? 라울이 물었다. 페르시안이에요. 그는 항상 오페라 하우스에 있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크리스틴, 난 당신이 나와 함께 가주었으면 하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건 터무니없어. 라울이 말했다. 오늘은 안 돼요. 전 내일 공연에서 에릭을 위해 노래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꼭 해야 해요. 공연이 끝난 후 당신을 따를게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들은 다음날 저녁에 도망칠 계획을 세웠다. 다음날 라울은 저녁을 위해 준비했다. 그는 공연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오페라 하우스 밖에 마차 한 대를 준비시켰다. 그날 밤 오페라 하우스는 관중들로 붐볐다. 모두 크리스틴의 노래를 듣기 위해 왔다. 그녀는 처음에 긴장하며 노래를 불렀지만 곧 긴장을 풀고 이제껏 그 어떤 때보다도 훌륭한 공연을 선보였다. 관중들은 열광하며 그녀에게 기립박수를 보냈다. 갑자기 조명이 모두 꺼졌다. 모든 것이 암흑 속에 묻혔다. 비명소리가 났다. 여자의 목소리였다. 매니저들이 재빨리 조명을 다시 켜게 했지만 크리스틴이 사라지고 없었다. 관객들은 큰 소리로 웅성거렸다. 라울은 매우 걱정되었다. 그는 무슨 일이 생겼나 알아보려고 매니저들의 사무실로 달려갔다. 그가 사무실에 막 들어서려는 순간 누군가 어깨에 손을 올려놓는 것을 느꼈다. 페르시안이었다. 아무에게도 에릭에 대해 얘기하지 마시오. 그가 경고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비밀을 지키라는 신호로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댔다. 라울은 매니저 사무실에 들어갔다. 사무실에는 형사를 포함하여 여러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라울을 의심스럽게 쳐다보았다. 형사가 라울에게 물었다. 당신은 다혜 양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죠? 그렇죠? 네, 라울이 대답했다. 당신은 오늘 밤 공연이 끝난 후 다혜 양과 함께 떠나기로 했죠? 그렇죠? 네, 사실입니다. 당신의 형은 당신이 다혜 양과 친분이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소. 그렇죠? 그건 당신들과 상관없는 일이요. 라울이 섞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늘 밤 오페라 하우스 밖에 있던 당신 형의 마차가 지금은 사라졌다는 것을 알고 있어? 당신의 형이 다혜 양을 데려간 거요. 라울은 격분했다. 내가 그들을 찾아내겠소. 그가 소리쳤다. 라울이 사무실을 나가자 형사는 웃음을 머금으며 말했다. 백작이 다혜 양을 데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라울이 우릴 위해 진실을 밝혀내 줄 겁니다. 라울이 사무실 밖으로 서둘러 나가자 페르시안이 다시 한번 길을 막았다. 어딜 가는 거요? 그가 라울에게 물었다. 크리스틴 다혜를 찾으러 갑니다. 라울이 대답했다.
그렇다면 오페라 하우스 안부터 찾아보시오. 그녀는 지하를 통해 떠났소. 라울이 놀라며 물었다. 그걸 어떻게 아시죠? 에릭이 비밀 통로를 이용해 호수에 있는 집으로 그녀를 데려갔소. 페르시안이 나직히 말했다. 당신은 에릭에 대해 아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 뭘 또 알고 있어? 라울이 물었다. 그는 매우 위험하오. 그가 당신을 해쳤나요? 라울이 물었다. 페르시안이 대답했다. 그런 것은 모두 용서했소. 당신은 크리스틴과 똑같군요. 당신들 둘 다 그를 괴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가엾어하고 있어요. 라울이 말했다. 쉬, 그가 우리 얘기를 들을지도 모르오. 그는 바닥, 벽, 천장 어디에도 있을 수 있거든. 두 남자는 크리스틴의 분장실로 갔다. 페르시안이 거울 쪽으로 가더니 벽을 두드렸다. 갑자기 거울이 회전하기 시작했다. 서둘러요. 우린 지하로 갈 거요. 조심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오. 그가 라울에게 말했다. 그들은 어두운 지하를 계속 걸었다. 라울은 축축한 바닥을 따라 뛰어다니는 쥐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은 벽이 나올 때까지 걸어갔다. 이것이 에릭의 집으로 통하는 입구요. 비케가 여기서 죽었지. 그가 그 집을 발견하자 에릭이 비밀을 유지하려고 그를 죽인 거요. 그는 램프로 벽을 비추었다. 이쪽에 레버가 있어. 당기면 문이 열릴 거요. 여기 있어. 벽이 열리자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그들 뒤에서 벽이 쾅 하고 닫혔다. 그들은 빈 방에 있었다. 벽은 유리로 되어 있었다. 거울 벽이에요. 라울이 소리쳤다. 이곳은 에릭의 고문실이요. 나가는 길을 빨리 찾아야 하오. 페르시안이 필사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제6장 호수 위의 집에서 에릭의 고문실을 나서는 길을 찾으면서 페르시안이 라울에게 에릭의 과거에 대해 얘기해 주었다. 그는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았다. 우린 오랫동안 함께했어. 오래전 우린 둘 다 페르시아에서 일했지. 난 경찰이었고 에릭은 술탄 밑에서 일을 했어. 에릭은 매우 영리하고 재능 있는 건축가였어. 그는 술탄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언신할 수 있는 비밀 통로들이 갖춰진 신비로운 건물들을 설계했소. 술탄은 또 에릭에게 고문실을 지으라고 명령했지. 그는 에릭의 뛰어난 독창성에 반했거든. 에릭은 독창적인 건축가였을 뿐만 아니라 힘있고 열정적인 성악가이기도 했소. 지금도 마찬가지고. 페르시아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난 에릭이 한 일은 정말로 싫어했지만 그의 총명함과 훌륭한 노래 실력은 높이 샀지. 에릭이 살면서 사악한 짓을 했지만 난 언제나 그를 가엾게 생각하고 있어. 사람들은 그가 흉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평생 그를 비웃고 멀리했지. 결국 페르시아에 있는 술탄은 그를 죽이려고 했어. 그는 에릭이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거든. 난 그가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는 결국 프랑스로 오게 된 거요. 에릭은 프랑스에서 이 오페라 하우스를 설계했소. 술탄을 위해 수년 동안 비밀 통로와 비밀문을 설계했기 때문에 호수 위의 비밀 저택은 물론 이 건물에 있는 비밀 통로를 만드는 일은 그에게 식은죽 먹기였지. 난 항상 에릭을 가까이에서 지켜봤소. 크리스틴이 그와 연관되어 무척 걱정스러웠지. 라울은 페르시안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다. 그들은 아직도 거울로 만들어진 방에 갇혀 있었다. 갑자기 그들의 반대편 벽에서 에릭의 목소리가 들렸다. 결정하시오. 결혼 미사를 올릴지 아니면 추도 미사를 올릴지 선택은 당신에게 달렸소. 크리스틴. 그가 소리쳤다. 크리스틴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다. 라울은 절망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는 괴물로부터 그녀를 구하고 싶었다. 그때 그들은 부드러운 말소리를 들었다. 제발 날 무서워하지 마시오. 난 사악한 사람이 아니오. 난 단지 당신이 날 사랑해 주길 바랄 뿐이오, 크리스틴.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멀리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누가 감히 내 집에 오는 거냐? 에릭이 고함쳤다. 곧 돌아오겠소, 크리스틴. 라울과 페르시아는 방에서 멀어지는 에릭의 발소리를 들었다. 우리가 크리스틴을 부르면 그녀가 와서 우릴 꺼내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울이 말했다. 크리스틴! 크리스틴! 그는 나지막하게 불렀다. 크리스틴은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라울 어디에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우린 당신 옆방에 갇혀 있어. 우리를 나가게 해줄 수 있어? 그가 물었다. 전 움직일 수 없어요. 에릭이 절 묶어 놓았거든요. 그는 제가 자기와 결혼하지 않으면 모두 죽이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죽겠다고 했어요. 그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녀가 외쳤다. 라울과 페르시아는 자신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바닥에 있는 뚜껑문을 열기 위해 필사적으로 레버를 찾았다. 마침내 페르시안이 찾아냈다. 문이 열리자 그들은 지하로 내려갔다. 이곳은 포도주 저장소군요. 라울이 말했다. 지하실에는 포도주 통들이 많이 있었다. 맞소. 하지만 통 안에 포도주가 있을 것 같진 않군. 페르시안이 말했다. 그는 통 하나를 열었다. 그 안에는 화약 가루가 있었다. 그는 크리스틴이 자기와 결혼해주지 않으면 오페라 하우스를 폭파시켜 버릴 셈이요. 그가 외쳤다. 그들은 다시 고문실로 달려가서 외쳤다. 크리스틴! 전 아직 여기 있어요. 그가 돌아와서는 방문객이 죽었다고 했어요. 제 생각엔 그가 죽인 것 같아요. 그녀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그들에게 말했다. 크리스틴, 만약 당신이 에릭과 결혼하지 않으면 그가 오페라 하우스를 폭파시킬 거요. 라울이 그녀에게 경고했다. 바로 그때 에릭이 돌아왔다. 누구하고 말한 거요? 그가 크리스틴에게 물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고문실 벽을 쳐다보았다. 그는 방을 가로질러 벽을 두드렸다. 그래? 라울이 도착했군. 그렇지? 그가 사악하게 웃으며 말했다. 크리스틴은 그에게 간청했다. 제발 그를 보내주세요. 그럼 당신은 무엇을 할지 결정해야 하오. 그가 요구했다. 탁자에 상자 2개가 있어. 하나는 메뚜기 모양이고 다른 하나는 정갈 모양이지. 당신은 둘 중에 하나를 돌려야 하오. 만약 당신이 정갈을 돌리면 당신은 나와의 결혼에 동의하는 거요. 만약 메뚜기를 돌리면 당신은 거절하는 거지. 어서 결정하시오, 크리스틴. 그가 말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방에서 걸어 나갔다. 만약 그녀가 메뚜기를 돌려놓으면 지하실에 있는 화약가루가 폭발할 거요. 페르시안이 말했다. 그들은 옆방에서 나는 크리스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어떡하지? 어떡하면 좋아? 그녀가 외쳤다. 에릭이 돌아왔다. 그래, 뭘 선택할 거요? 그가 그녀에게 물었다. 그녀는 정갈 모양의 상자를 돌렸다. 페르시안과 라울은 발 아래에서 물 흐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가 지하실을 물에 잠기게 하고 있어. 페르시안이 말했다. 물은 지하실을 가득 채우고는 뚜껑문을 통해 차오르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방은 물로 가득 찼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의식을 잃었다. 페르시아는 깨어나 자신이 소파 위에 누워있음을 깨달았다. 에릭이 옆에 서 있었고 크리스틴도 있었다. 이제 당신은 괜찮아. 크리스틴이 당신을 살려달라고 내게 애원했지. 난 그녀를 위해 그렇게 해주었소. 에릭이 페르시안에게 말했다. 그는 페르시안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페르시안은 곧 잠이 들었다. 며칠이 지났다. 페르시안은 그의 아파트에서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는 오페라 하우스에서 생긴 사건에 관한 기사를 모두 읽었다. 라울의 형은 지하호수 근처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신문에서는 라울과 크리스틴이 실종되었다고 보도했다. 페르시안의 하인이 방으로 들어왔고 한 손님이 그 뒤를 따랐다. 에릭이었다. 당신은 살인자야. 왜 라울의 형을 죽인 거지? 그는 에릭을 비난했다. 에릭이 대답했다. 난 그를 죽이지 않았어. 그는 호수에서 익사한 게 틀림없어. 이번이 나를 보는 마지막이라고 말해주려고 여기에 온 걸세. 난 죽어가고 있어. 페르시안의 마음은 그 가엾고 외로운 남자에 대한 동정심으로 가득했다. 난 이제 죽을 준비가 되었어. 그녀는 내가 자네와 라울을 구하기 전에 자기에게 키스하는 걸 허락해 주었어. 나를 낳은 어머니조차 내게 키스해 주지 않았지. 내가 그녀에게 키스했을 때 마치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모두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았다네. 에릭이 말했다. 그들은 지금 어디 있지? 페르시안이 말했다. 그들은 안전해. 난 그들에게 결혼 반지를 주고 둘이 함께 행복하라고 말해 주었다네. 에릭이 말했다. 페르시안은 에릭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았다. 에릭은 떠났고 오페라 유령은 영원히 사라졌다.
결국 에릭은 크리스틴을 라울에게 보내고 그들의 사랑을 축복해주는 멋진 사나이였습니다. 에릭이 크리스틴을 납치해 지하로 데려갈 때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면서 부른 노래가 찡하게 가슴에 와닿네요. Your spirit and your voice, my spirit and my voice, in one combined. The phantom of the opera is there. The phantom of the opera is there. Inside my mind, inside your mind. 당신의 영혼과 내 목소리가 내 목소리와 당신의 영혼이 하나가 되리라. 오페라의 유령은 존재한다네. 오페라의 유령은 존재한다네. 나의 마음속에, 당신의 마음속에. 나타샤와 함께하는 책 여행,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t's me.